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이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 증상, 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임신 중에 양수가 부족하다, 양수 부족증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이 양수 부족증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또 건강한 출산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태반이 막 경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양수가 부족할 때 한약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임신 중에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보통 임신 소양증, 소양이라는 게 긁을 소자에 가려울 양자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가려움증이 있을 때 한약적인 좋은 치료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양수가 부족하다 이러면 이런 진단을 받으면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이제 말기로 갈수록 아이가 태아가 이 양수 안에서 충분히 물이 충분한 그런 물 속에서 잘 있어야지 뭐 주위의 충격에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성장 발육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야 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양수가 부족할 때는 제왕제를 통해서 빨리 또 조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또 조산이나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막연하죠. 그래서 양수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액체를 이제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넣어준다고 해서 그게 또 계속해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넣어줬을 때 또 이렇게 양막이 파열될 수도 있고 또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또 선택하기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양수가 부족할까? 결과적으로 물이 없는 것이죠. 응? 우리 안구건조증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가는 점막에 물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에는 수분이다, 진액이다, 음액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을 늘려준다. 그래서 보음, 보혈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 잘 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수 부족증 환자를 치료해서 온전하게 양수가 늘어나서 출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수분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을 잘 마셔야겠죠. 그래서 양수 부족 환자는 일단 물을 잘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다 들어오느냐? 물을 마셔도 그 물이 내 몸에 유지될 수 없으면 소변으로 다 빠져요. 근데 소변으로 빠지는 것은 우리가 수도꼭지 열어놓고 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신장이 수고롭게 소변을 걸러야 돼요. 그러면 물을 과하게 먹을수록 신장이 과부하를 받으면 나중에 단백뇨도 나올 수 있고 혈뇨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악화되면 신부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효율적으로 마실 수 있고 그 물이 내 몸에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가 음식을 좀 짜게 먹어야 합니다. 요즘에 아주 저염식이 대세인데 싱겁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물을 수분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은 소금이기 때문에 양수 부족 환자는 무조건 음식을 짜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부러 싱겁게 먹지 말 거. 그리고 몸이 따뜻해져야 돼요. 몸이 따뜻해야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물이 내 몸에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카페인 음료를 끊어야겠죠. 그래서 커피, 코코아, 초콜릿, 이런 뭐 녹차, 보이차, 우롱차 이런 카페인 종류의 음료를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부종을 뺀다고 해서 요즘에 또 뭐 많이들 먹는 것들 그러니까 호박이나 우엉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허브 중에도 이렇게 수분을 자꾸 몸에서 제거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체질적으로 몸에 너무 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또 열나는 거, 뭐 인삼이다, 너무 매운 것이다, 홍삼이다 이런 것을 또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몸에서 잘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의학의 고유의 그런 개념인 음액, 진액, 혈액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치료를 받아서 보강을 하면 양수도 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꼭 한의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또 임신까지 하면은 사실 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가려움까지 있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가려움증의 가장 큰 원인은 피부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긁으면 어떻게 되죠? 긁으면 순환이 돼요. 더 열심히 긁으면 피도 나고 짓무르고 촉촉해집니다. 그럼 더 이상 가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긁는다는 것은 내가 피부 쪽으로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혈액도 2배로 필요해요. 자, 임신의 모체, 엄마도 잘 순환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고, 또 아이한테 태반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2배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먹는 양이 꼭 다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또 제대로 다 흡수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혈액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쪽으로 순환이 안 되고 가려움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임신했는데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쉽게 쓸 수 없거든요. 자, 이런 경우 한의원에 오시면 아주 안전한 그리고 또 유효한 그런 치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한의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결국은 무엇냐? 혈액을 늘려준다, 순환을 개선해준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걸 통해서 아이의 성장 발육도 좋게 하고 엄마의 피부 소양증, 긁고 가려운 그 소양증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양증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만성적인 그런 변화로 생기고, 그리고 출산에서도 모유가 또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혈액이나 수분 진액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말 그대로 몸이 더우면 잠이 안 오죠. 우리가 번열 막 이런 얘기하죠. 번열 났다. 더우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또 불면증에까지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유수를 통해 또 악화되죠. 모유라고 하는 것도 혈액이 모세혈관이 유선이 되면서 거기서 혈액, 모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유량은 혈액량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대과학에 있어서 전체 순환 혈액량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양증이 있다면은 단순한 그냥 피부병이 아니고, 아, 혈액이 부족하구나. 이분은 나중에 불면증이나 나중에 모유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임신했을 때 꼭 이 소양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선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이 진액, 수분, 혈액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양수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 또 이러한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부의 소양증, 긁고 가려운 이런 증상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떠한 질환으로 파생되고 악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한의학적인 치료의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질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한의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